봐드릴게요. 다음 거 봐드릴게요. 두 번째 파일이에요. doc2.html. 자, 바디를 보면 이렇게 공백 없이 HTML을 기술했어요. 보시면은 맨 밑에 공백 없이 HTML을 기술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면 이거 뭐 자식 노드 뭐 자꾸 이것저것 찾는데 텍스트 노드로 인식해가지고 잘못 동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감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없애놓고 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jQuery나 다른 라이브러리를 많이 써요. 자, 일단 주요할 게 맨 밑에 HTML 공백 없이 붙여서 기술했고요. 자, 지금 쟤네들을 찾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windows.onNode 했어요. 페이지가 다 불려지고 난 다음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windows.onNode 했고요. document.body.children 했어요. 바디의 자식을 읽어오네요. 자식들을 읽어오고 있죠. children. 한번 실행해 볼까요? 뭐가 나오나? div가 나오죠. div. 왜 div가 나왔냐면 document.body 하얀 부분이 도큐먼트라 그랬고요. body.children. 바디의 자식은 div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div를 얻어도 돼. 이게 컬렉션이니까 배열로 리턴 되나봐요. 첫 번째 값에 div가 0번째 인덱스에 div가 들어있네요. 여긴 div에 해당하고요. 요거 정확하게는 대괄호하고 0 하면 div에 해당할 것 같아요. 확인이 필요한데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ul 태그를 찾고 있어요. get element by tag name. ul 태그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만큼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ul 태그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서 배열로 리턴돼요. 그 중에서 0번째 처음 찾은 애를 등록한 거죠. 그러니까 화면에 나오는 div ul 태그 이만큼 찾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ul.children 보시는 것처럼 배열로 리턴 ul의 자식들을 배열로 리턴해줘요. 자, 그래서 얘 실행하면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이게 ul 태그고 이거 하나하나가 li죠. 그러다 보니까 배열로 리턴되고요. 자, 배열을 순회하고 있죠. 그래서 순회하면서 찍고 있어요. 처음 돌 때는 요만큼, 다음 돌 때는 오렌지, 다음에 돌 땐 바나나 li 태그를 출력하겠죠. 자, 그 다음에 ul 태그 .first child ul 태그 이렇게 있죠. 이게 ul 태그고 li가 자식으로 있는데 첫 번째 자식이니까 사과에 해당되겠죠. .inner html inner text
사과를 읽어오겠죠. inner HTML 읽어오겠죠. 첫 번째 사과의 HTML 읽어오겠죠. 페어런트 노드는 부모의 노드를 의미해요. 생각해보세요. myul 얘가 어떻게 돼요? myul 이만큼이죠. 여기서 첫 번째 children child 얘에 해당하겠죠? 얘 부모야. 그래서 실행 결과가 결국엔 myul이랑 동일하죠. 얘 자식의 부모. 결국엔 요 ul 태그를 의미하는 거예요. myul이나 parent 노드나 같은 애가 되는 거죠. 일단 실행 결과도 확인해 볼까요? F12 눌러서 그 부분 가봅시다. 요 부분인 것 같죠? 보세요. 사과 텍스트를 찍었으니까 사과 나왔고요. 첫 번째 텍스트, 첫 번째 li 태그에 있는 html 사과 나왔고요. myul이 얘죠. 근데 첫 번째 자식으로 갔다가 걔 부모로 왔으니까 결국에는 같은 애가 찍힌 거죠. 자, 페어런트 노드 부모의 노드로 가라는 소리고요. 자, 다음에는 get element by tag name 했어요. li 태그가 3개가 있죠. 하나, 둘, 3개가 있죠. 자, 그래서 3개가 찾아지는데 배열 연산자죠. 주소 연산이고요. 첫 번째 거를 읽어오래요. 0부터 읽으니까 두 번째 있는 애가 읽어와지겠네요. 오렌지 이만큼 읽어와질 거예요. 오렌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오렌지가 되겠죠. li 태그 오렌지 이렇게 되겠죠. 얘를 읽어오겠죠. 오렌지에 됐죠? 자, 오렌지.inner html 오렌지가 나오겠죠? 오렌지 나오고 있죠? 자, previous sibling 이전 형제예요. 자, 보면은 사과, 오렌지, 바나나가 있다고 봐요. 오렌지를 찾았어요. 그럼 오렌지 이게 부모가 UL 같은 UL이죠? 자, 그래서 사과 오렌지보다 위에 있는 사과가 됐고요. 형제 중에 이전에 있는 형제 요거죠? 거기에 inner html 사과가 출력이 됐고 next sibling 다음에 있는 형제 inner html이 됐죠? 바나나가 되겠네요. 자, 그동안 확인해 보면 새로 나온 것들 확인해 보면
퍼스트 차일드 첫 번째 자식이고요. 라스트 차일드 마지막 자식일 거고요. 프리비어스 시블링 이전 형제, 넥스트 시블링 다음 형제, 페어런트 노드 부모 형제 그렇게 될 거예요. 됐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찍힌 거 보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또 밑에 거 확인해 드릴게요.
자, 다음 것도 봐볼까요? 얘는 새로운 노드를 하나 더 만들고 있죠. li 태그를 만들었고요. 텍스트 노드를 또 만들었어요. 문자열 쓰려고 수박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li 태그 안에 자식으로 이 텍스트 노드를 추가했죠. 그 다음에 새로운 노드를 출력했어요. 그럼 li 태그가 출력이 되겠죠. li 태그를 만들었으니까, 자, 걔를 myul.append_child 했어요. 그럼 기존 li 태그 맨 밑으로 들어가겠죠. 새로운 li 태그 들어가겠죠. 요게 myul이면 걔 자식으로 금방 만든 li 수박 태그가 추가됐어요. 자, 재밌는 게 여기에 새로 안 만들고 기존에 화면에 있는 애를 찾아서 넣으면 걔가 이동해요. 이동. 그렇기 때문에 추가하려면 반드시 새로 만들어 가지고 넣어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거 찾아 가지고 얘를 실행하면 기존의 게 현재 위치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위치로 이동해요.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insert before 했어요. 얘는 특정 찾은 애 앞에 들어가요. 자, 다시 볼까요? 이렇게 있고 얘가 my ul이에요. 이렇게 찾았어요. append child 하면 밑으로 들어가죠. append prepend child 하면 아마 위쪽에 올라갈 거예요. 근데 뭐 위에 넣을 일이 많지 않아서 append child 하면 찾은 애 밑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노드가 있을 때 얘를 찾아서 UL 안에 있는 애 중에 오렌지에 요 새로 만든 수박하면 오렌지 위쪽으로 수박이 들어가요. 얘는 오렌지 형제 위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쓰면 돼요. append child 찾은 애 마지막 자식으로 추가되고요. insert before 같은 경우는 찾은 애 앞쪽 형제로 들어가요. 여기에 추가할 데이터. 중요할 점은 이런 함수들은 이렇게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애를 찾아가지고 넣으면 얘가 이동을 해버려요. 이동. 그래서 이거 수박을 가지고 맨 끝에 넣었다가 이동해서 오렌지 앞쪽으로 가니까 총 개수는 처음에 3개, 추가했을 때 4개, 이동했으니까 여전히 4개, 위치만 바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remove child, 얘는 뭐 삭제하는 거죠. myul 안에 있는 이 노드를 삭제하는 거예요. myul 안에 있는 이 새로 만든 new 노드라는 애를 삭제하는 거예요. 찾아서 넣으면 삭제되겠죠. 맨 끝에 수박도 추가했네요. 자, 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예정이고요. 자, 논문 최근에는 자바스크립트에도 많이 쓰이는데 jQuery로 대부분 해요. 자바스크립트 어려워가지고 jQuery로 많이 사용해요. 최근에는 다시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추세예요. 많이 확인해 보세요. 자, 시간 좀 들여볼게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거 합시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자, 확인해 보세요. 자, 정규 표현식 얘는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 이런 거 있었죠? 별, 뭐 한 밑줄, 퍼센트 이런 애들 뭐야? 데이터베이스나 자바 같은 데서 별 하면은 모든 거 의미하죠. 밑줄 하면 한 문자, 하나의 문자. 퍼센트 하면 여러 개의 문자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뭐 그런 거 의미하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문자열을 찾을 때 사용하는 게 정규 표현식이에요. 정규 표현식. 그래서 웹에 검색해서 이메일 정규 표현식 검색해 보면 이런 애들이 나와요. 이렇게 1번이 뭔가 숫자와 문자 포함 형태의 6개에서 12개의 문자, 요걸 표현한 거예요. 정규식으로. 그럼 사용자가 요 형식에 맞게 입력해야 아니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여기에 맞춰서 입력을 하면 걔가 요 형식에 맞는 문자열이 돼요. 요 형식에.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쓰는 거냐, 우리 웹 같은 데 보면 있죠. 사용자가 어떤 글씨를 막 입력해요. 근데 로그인 하려고 뭐 회원가입하려고 하면은 뭐 특수 문자를 넣으세요. 이메일이 아닌가 봅니다. 막 그런 문자열들이 막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잘못 입력하면 뜨죠. 그런 걸 사전에 확인하려면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이 요거와 일치하는 정규식과 같은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정규식을 이건 뭐 공부하면 답이 없어요. 정규식, 정규 표현식, 얘네들 여기 있네. 찾아보면 이런 그림이 있죠. 유명한 사이트에 있는 그림인데, 정규 표현식 사용 방법이에요. 얘도 따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책으로 한 권이에요. 자바보다 더 두꺼운 책으로 하는 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당장 필요할 때 공부하시고, 지금은 어떻게 쓰느냐, 자기가 필요한 정규식을 웹에 검색해서 쓰세요. 정규 표현식, 언어마다 다르니까 자바에서 쓰고 싶으면 자바, 이메일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만 복사하면 되겠죠. 숫자로만 이루어지고 싶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내용을 알고 싶으면 아까 검색한 그 그림 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언제 공부해요? 그냥 일단 넘어가고 웹에 검색해서 쓰세요. 요렇게 만들면 이메일을 의미한다. 요렇게 만들면 휴대폰을 의미한다. 예전에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 자바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정규식. 그래요. 하여간 지금 당장 공부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규식을 웹에 검색해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익숙해지시면은 웹에 좀 찾아서 공부해 보시고. 자, 그래서 정규 표현식 뭔지 설명해 드렸고요. 특정 문자열에 대한 걔가 어떤 형식을 따르고 있는지 기술해 놓고 그 형식에 맞게 사용자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사용하는 정규 표현식이고요. 자, 자바 이게 언어마다 조금씩 사용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좀 확인해 보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정규식을 이렇게 사설 안에 옆슬래시 안에
정규식을 써요. 정규식. 그리고 뒤에다가 옵션을 붙이는데 옵션은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I 혹은 G, M 혼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의 의미는 문자열 패턴으로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대문자, 소문자는 구분하지 않겠다. 찾는데 요거랑 일치하는 거 비교할 때 어떤 문자열이랑 요 안에 있는 내용이랑 비교할 때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소리예요. I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찾아요. 보통 같은 거 하나 찾으면 끝나버리는데 G가 있으면 여러 개 찾아요. M 같은 경우 잘 안 써요. 줄당 시작하는 문자열이 같은 경우 잘 안 써서 넘어갈게요. 여러 줄 기술했을 때 줄당 시작 문자열이 같은 경우를 찾는 것 같아요. 같은 경우에만 찾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규식에 쓰는 함수들이 또 이렇게 세 종류, 네 종류 있네요. search 얘는 같은 문자열을 찾아서 찾은 문자의 인덱스를 생성해줘요. 인덱스. 이거 일반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열을 찾으면 해당 문자열이 존재하는 인덱스가 리턴되죠. search 그런 형태고요. replace는 같은 문자열을 찾아서 변경할 때 쓰고요. 테스트 같은 경우는 같은 문자열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그런 식으로 처리되고요. 매치 같은 경우는 같은 문자열들을 배열로 리턴해줘요. 찾은 문자열을 리턴해요. 예제를 통해서 보면서 좀 확인해 볼게요. 다음 문자열이 있어요. visit human 이런 문자열이 있죠. str에. 자, 인덱스는 하고 str.search하고 human을 찾으래요. 그랬더니 이 인덱스를 찍어 보니까 6이 나왔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위에 문자열에 휴먼이 있는 애를 찾은 거죠. 여기에 휴먼이 있고 이 부분의 인덱스가 0, 1, 2, 3, 4, 5, 6 6이죠. 그래서 6이 처음 찾은 휴먼에 6이 리턴된 거예요. 그래서 6이 생성된 거예요. 서치 뒤에 있는 문자열을 찾아요. 근데 이런 문자열 대신에 정규식을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정규식을 넣었죠. 이게 사선이 있으면은 정규식이에요. 정규식에 그냥 일반 문자열 있으면 얘랑 같은 애를 찾으란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게 동일하죠. 찾아보면 0, 1, 2, 3, 4, 5, 6 해가지고 6이 리턴될 거예요. 됐죠? 다음 거 볼게요. 자, 넘어볼게요. 얘는 휴먼을 찾는다 그랬는데 소문자로 돼 있죠. 대소문자를 구분해요. 찾을 때.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리턴된 거예요. 일치하는 게 없으면 마이너스 1이 리턴돼요. 자, 그런데 옵션으로 i를 넣었어요. 아까 i는 뭐라 그랬어요? i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죠. 구분 없이 휴먼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긴 소문자로 했지만 대소문자 구분 안 하고 찾으니까 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6이 리턴된 거예요. 서치 메소드예요. 자,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리플레이스로 나가볼게요. 자, 리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위에 건 찾는 거고 변경하는 거예요. 휴먼을 찾아서 마이크로소프트로 바꾸래요. 비짓 휴먼 이게 대소문자 구분 없이 찾으라 그랬죠. 얘가 찾아지고 마이크로소프트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str을 찍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원본은 그대로 유지돼요. str 원본. 그리고 리플레이스는 새로 문자를 만들어서 리턴해요. 그래서 리절트는 visit 마이크로소프트가 되는데 원래의 문자열은 변화가 없죠. 거기 그대로 오죠. 종종 착각하는 게 str이 변경되는 줄 아는데 새로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해요. 그래서 이 새로 만들어진 문자를 찍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기존의 문자를 찍으니까 휴먼이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휴먼을 마이크로소프트로 변경한 거죠. 자, 다음 것도 볼까요? 휴먼도 있는데 리플라이스 했어요. 이게 I는 대소문자 구분이고 G가 없으면은 두 개 써도 아마 한 개만 바뀔 거예요. 근데 G는 모두 찾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다 찾아져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로 바뀌어요. 출력을 잘못해놨네요. 주석을 비짓 휴먼이겠죠. 비짓 마이크로소프트. 자, 요 G 옵션 때문에 원래는 하나만 찾아 바꾸는데 G 옵션이 있어서 두 개가 다 바뀐 거예요. 앞에 것도 바뀌고 뒤에 것도 바뀌고. 자, 테스트 같은 경우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사선 2 했네요. 이 문자가 있으면 없죠. 그래서 false가 리턴 될 거예요. I가 있는지 없는지. I.test str. I 있죠? true가 리턴 될 거예요. 자, 몇 가지 정규식 패턴을 한번 확인해 보면 대괄호하고 ABC 있으면 ABC 중에 하나의 문자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ABC 중에 하나의 문자가 검색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 I를 검색하래요. 하나의 I를 검색하래요. 정규식으로. 매치는 찾은 애들이 다 리턴이 돼요. 여러 개 리턴 돼가지고 배열로 받아줘요. I를 찾으라 그러는데 I가 한 개, 두 개 있죠. 사선 G 했어요. 여러 개 찾으래요. 두 개 다 찾을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리턴 되느냐? 배열 안에 처음 찾은 I, 두 번째 찾은 I, 이렇게 배열 안에 I 두 개가 담겨서 리턴 돼요. 얘는 뭐예요? 대괄호 있는 애는 아까 뭐라 그랬죠?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I도 찾고 N도 찾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I가 하나, 두 개, M이 하나, 두 개. 그래서 얘는 총 4개를 검색하겠죠. 그대로 배열에 담길 거예요. I, M이 담겨서 리턴돼요. 보통 테스트 많이 쓰고요. 정규식이랑 문자열이랑 맞나 틀리나 확인할 때
필요하니까 테스트 많이 쓰고요. 뭐 매치도 있으니까 보고 가는 거예요. IMS 같은 경우는 어때요? I나 M이나 I를 찾는데 여기 S가 있죠? 5개 찾겠네요. I 찾고 S 찾고 I 찾고 M 찾고 M 찾을 거예요. 배열에 5개가 담겨 있어요. 그렇게 처리될 거예요. G는 모두 찾는 거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네요. 0부터 9. 얘의 의미는 0, 1, 2, 3, 4, 5, 6, 7, 8, 9를 찾는다는 소리예요. 줄여 쓴 거예요. 두 개랑 같아요. 요거랑 요거랑 같아요. 자, 그래서 3부터 6까지 찾았어요. 그럼 3, 4, 5, 6 요만큼이 찾아지겠네요. 배열 안에 3 찾고 4 찾고 5 찾고 6 찾아지겠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자, 얘는 앞에 것 또는 뒤에 거야. 5어로 연결돼 있죠? 중괄호로 소괄호로 묶였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문자열을 찾는 건데 5어로 또 묶여져 있죠? 비지트라는 문자랑 휴먼이라는 문자를 찾는 거예요. 대소문자 구분 없이 찾네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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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요. 3개가 리턴돼요. 그냥 확인하시고 정규식을 너무 또 언제 공부해요. 정규식이 대충 뭐 하는 애인지만 알고 필요할 때 웹에서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뭐야? 얘 W하고 D는 숫자라는 의미예요. 디지털 숫자만 모두 찾으라는 소리예요. 1, 1, 0, 1, 0, 0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자, 다음에 공백 찾기. 스페이스 약자네요. 이렇게 쓰면 공백을 찾는데요. 하나, 2개 찾아지겠네요. 이렇게 공백이니까 찍히는 게 없겠죠. 이렇게 2개의 공간만 찍히겠어요. WP HU 이거 HU로 시작하는 문자를 찾는 거래요. HU로 시작하는 문자예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요 1B가 뒤에 있으면 0으로 끝나는 문자열을 찾는데요.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고 여기 있죠. 2개 찾아지겠네요. 배열 안에 0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이게 중간에 0이 있고 뒤에 다른 게 있으면 얘는 못 찾을 거예요. 0으로 끝나지를 않죠. n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하나 이상이 n으로 이루어진 n 문자를 찾는다.
0 플러스 0이나 여러 개의 0으로 된 애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000 0이나 0으로 여러 개 이루어져 있죠. 얘 찾을 거고요. 0 찾을 거고요. 00 찾을 거고요. 세 개 찾아지겠네요. 0 어떤 거 A 플러스 그럼 A 찾아질 거고요. A 찾아질 거예요. 두 개 찾아지겠네요. 이상하게 돼 있네. 별인데 얘는 플러스로 해놨네. 나중에 별로 바꿔서 해보세요. 이 플러스 10 플러스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가 적어도 하나 이상이니까 1 다음에 0이 안 오죠. 이건 못 찾을 거고요. 1 다음에 0이 오죠. 1 다음에 0이 오죠. 두 개만 찾아질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별이면 어떻게 되죠? n이 없어도 되고 여러 개여도 되니까 1 다음에 없어도 되죠. 요 1 찾을 거고요. 1 다음에 0이 하나 있죠. 요 찾을 거고요. 100이면 요거 찾을 거고요. 세 개 찾겠네요. 물음표인 경우에는 없어도 되고 한 개여도 되는 문자예요. 아, 이거 맞나? 이거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물음표는 윗줄인가? 헷갈리네 저도. 써 있는 게 맞겠죠? 넘어갑시다. 자, 없어도 되고 한 개여도 되고. 그럼 보세요. 1 다음에 없어도 되고. 얘 찾겠네요. 출력 결과를 보니까 써 있는 대로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개여도 되고. 맞죠? 얘는 못 찾겠네요. 근데 이거는 한 개, 얘는 어떻게 찾아지냐면 이거 찾아지고 10 찾아지고 얘는 찾긴 찾는데 100이 찾아지는 게 아니고 10이 찾아져요. 이게 하나예요. 최대 하나니까 10 얘가 찾아져요. 100은 안 찾아져요. 10이 두 개 찾아져요. 결과가 그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거 간단한 정규식도 한번 살펴봤어요. 하나도 안 하면 좀 그래 보여서. 근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있다 정도만 알고 갑시다. 그리고 실제 필요한 정규식은 본인들이 직접 만들지 마세요. 정신 건강에 해로워요. 대충 이 꺽쇠는 시작을 의미해요. 이 중 하나로 시작하고 중간으로는 반복을 의미해요. 6개에서 12개 반복하래요. 그럼 이런 의미가 되죠. 6부터 6이나 12자리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 6이나 12자리의 문자열을 정규식으로 만든 거예요. 정규식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규식과 정규식을 변수에 넣어서 비교하고 있죠. 점 테스트. 사용자가 입력한 곳이겠죠. 입력한 거를 읽어와가지고 점 밸류 했어요. 사용자 입력을 읽어와서
이 정규식이랑 비교한 거죠. 그럼 어때요? 얘는 숫자랑 문자로 이루어진 6개에서 12개의 문자일 경우에만 true를 리턴하겠죠. 볼까요? 이게 이 박스예요. 맨 위에 거 1, 2, 3, 4, 5, 6 버튼 눌러볼까요?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입니다. 6자리니까 한 자리 줄여볼까요?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입니다. 한글을 넣어볼까요? 한글은 안 되게 돼 있죠. 영어랑 숫자만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입니다. 숫자랑 영자만 쓸 수 있죠. 자릿수가 너무 길어도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겠죠.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 6자리에서 12자리 문자만 통과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메일 정규식. 이게 웹에서 검색해 봤더니 이게 이메일을 나타내는 정규식이래요. 그만큼이. 걔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아무거나 넣으면 사용할 수 없는 이메일이라고 나오죠. 이메일 형식에 맞게 넣어보세요. 골뱅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사용할 수 있는 이메일이라고 나오죠. 아마 골뱅이랑 점이랑 들어가 있어야 이메일로 인식할 거예요. 형식이 안 맞으면 좀 정규식이 잘 못 가리네요. 점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이메일로 나오네요. 골뱅이가 없으면은 안 되겠죠. 사용할 수 없는 이메일이라고 나오죠. 폰번호예요. 폰번호. 짝대기를 넣어야 되나? 이게 짝대기 있는 거 보니까 짝대기 넣어서 구성해야 되나 봐요.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고 돼 있죠. 짝대기 없이 넣으면 없는 전화번호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게 010만 들어가게 하려면 또 만드셔야 되겠죠. 대괄호하고 영하고 1만 1 하면 둘 중에 하나가 3번 반복되니까 처리될 것 같은데 본인이 만들려고 그러지 마요. 어려워요. 웹에 검색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바스크립트로 이런 식으로 정규식을 예전에 많이 사용했었는데 최근에 HTML5 넘어오면서 HTML에서도 정규식을 지원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줄 보시면 input type, text, placeholder 4부터 10자리 입력하고 패턴에다가 정규식 넣어주면 이 정규식 안 맞으면 안 넘어가요. 자동으로. 그리고 max line 10 최대 10자리 넘으면 안 넘어가요. 그 다음에 required 입력을 안 하면 안 넘어가요. 정규식을 예전에 자바스크립트로 하던 거를 HTML에서 어느 정도 다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HTML5에서는 이렇게 써요. 플레이스 홀더는 입력 전에 나타나는 문자열이고요. 입력할 때 사라져요. 그 다음에 아무거나 입력하고 체크 누르면 이렇게 떠요. 통과했네. 4에서 10자리 넣으면 더 길게 넣어야 되겠네요. 아예 입력이 안 되네. 맥스 랭스를 정해 놓으니까 2자리만 입력하면 이렇게 요 정규식에 맞지 않으니까 뜬 거예요. 입력 안 하면 입력하라고 뜨죠. 맨 끝에 required 반드시 입력하라는 부분, 요 required 옵션이 반드시 입력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입력을 안 해서 뜬 거예요. 여기 있죠. MTL. 얘
때문에 뜬 거예요. 그리고 입력하기 전에는 이 문자열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HTML5에서는 이렇게 패턴 속성에 정규식 넣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좀 복잡한 것들은 뭐 자바스크립트를 여전히 쓰고 있으니까 둘 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정규식 마무리할게요. 정규식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문자열인지 아닌지 판별해서 원하는 문자열만 받고 싶을 때 써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이런 거죠. 핸드폰 문자열이냐, 이메일 문자열이냐. 사용자가 잘못 입력하면 문제가 되니까 미리 자바스크립트에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만들어 쓰지 말고 웹에 검색해서 쓰시고, 최근에는 HTML5 넘어오면서 이렇게 패턴 속성을 지원해줘서 이 안에 기술할 수 있어요. 정규식을.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 잘 못 써요. 왜냐면은 이 모양이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일반 뭐 업체들은 이 모양을 다르게 해달라는 업체들이 많아서 국가 관련 프로젝트, 국가의 공무원들은 이런 거 원치 않을 경우가 종종 있어요. 새로 만들어서 써야 될 경우가 있어서 자바스크립트 할 줄 아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정규식 마무리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예정이에요. 다음 시간에 미로 만드는 것 문제 한번 내보고,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보세요. 배운 거 해보세요. 자, 결론은 정규식 뭔지만 알고 검색해서 쓰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예제를 좀 잘 확인해보세요. 이메일 판별, 전화번호 판별, 그리고 뭐 주민등록 판별 필요하면 웹에 검색해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요즘은 뭐 주민등록 잘 안 나와. 주민등록 웹에도 잘 안 쓰니까. 필요한 거 뭐가 또 있나 검색해 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